참 안쓰럽다 그래도 명문대 나왔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나 하고 있고 게다가 그 몸으로 깔끔하게 올려 묶은 흑발의 단정한 이목구비, 그리고 언제나 입가에 머무는 온화한 미소. 키는 165cm로 크지도 작지도 않은 체구지만 그녀가 가진 특유의 당당함은 어떤 공간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명문대 호텔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국내 최고의 호텔 그룹 아르코에 입사한 그녀는 10년 만에 서비스 교육 컨설턴트라는 직책에 올랐죠. 하지만 서윤에게는 언제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멀어질수록 진정한 서비스의 본질을 잊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 임신 7개월, 불룩한 배가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서윤은 오히려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새로 시작된 현장 체험형 직원 교육 프로그램의 자원에서 프런트 데스크에 섰죠. 임신은 병이 아니니까요. 그녀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내면에는 남들이 모르는 갈등이 있었죠. 학창 시절부터 늘 최고여야 한다는 압박감, 여자이면서 커리어 우먼으로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곧 엄마가 될 자신이 과연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재킷을 단정하게 입고 메이크업은 최소한으로, 하지만 프로페셔널하게. 서울 강남의 아르코 호텔 로비는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오늘도 배우는 자세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다짐하던 서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로비에서 자신의 진짜 품격이 시험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시험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교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의 아침, 아르코 호텔의 로비가 화사한 햇살로 물들어갑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나고 천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무지갯빛을 흩뿌리고 있죠. 정서윤은 프런트 데스크 뒤에 서서 컴퓨터 모니터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임신 7개월,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서윤의 자세만큼은 늘 곧았습니다. 오늘도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재킷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은 그녀는 누가 봐도 프로페셔널한 호텔리어 그 자체였죠. 안녕하세요. 아르코 호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는 서윤의 목소리가 로비에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사실 그녀는 원래 호텔 서비스 교육 컨설턴트였죠. 하지만 최근 시작된 현장 체험형 직원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접 프런트에서 근무하며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옆자리에 신입 직원 민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죠. 괜찮아요. 임신은 병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런 경험이 더 좋은 교육 자료가 될 거라 생각해요. 아침 체크아웃 러시가 시작되자 로비는 여행 가방을 끌고 나서는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능숙하게 체크아웃을 처리하며 한 명 한 명의 손님에게 정성스럽게 인사를 건넸죠. 즐거운 여행 되셨나요? 다음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손님들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도 전혀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는 서윤을 보며 동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로비의 회전문이 열리며 젊은 남성과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과 하이힐, 세련된 차림새의 그들은 호텔 로비를 마치 런웨이처럼 걸어왔죠. 그중 여성이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동그랗게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서윤? 서윤이 고개를 들자 눈앞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고교 동창 윤지연이었죠. 학창 시절부터 유독 경쟁심이 강했던 지연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선을 불룩한 배에 고정시켰습니다. 정말 너구나. 근데 아직도 이래. 그 몸으로? 지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가 이내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오랜만이네. 지연아, 일은 당연히 해야지. 임신이 무슨 병도 아니고. 에이, 그래도 좀 쉬어야지. 남편이 뭐하길래 임신한 아내를 이렇게 일하게 해? 지연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죠. 오히려 더 밝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체크인 하시려고요? 도와드릴게요. 아, 맞다. 체크인 해야지. 지연이 퉁명스럽게 말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키가 훤칠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고급 정장에 시계까지 겉모습만 봐도 상당한 재력가임을 짐작해 했죠. 지연의 남편 하도혁이었습니다. 하도혁입니다. 스위트룸으로 예약했어요. 서윤이 컴퓨터로 예약을 확인하는 동안 지연은 계속해서 수다를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건설회사 대표예요. 이번에 강남 쪽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며칠 묵으려고요. 근데 서윤아, 진짜 놀랐다. 아직도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줄은. 서윤이 체크인 절차를 밟는 동안 지연의 시선은 계속해서 서윤의 배를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일부러 들리도록 속삭였죠. 여보, 임산부가 프런트에 있으면 손님들 불편하지 않을까요? 호텔 이미지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순간 로비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근처에 있던 손님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고 옆자리에 민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스위트룸은 6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카드 드릴게요. 아니, 내 말 들었어.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고요?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는 주변 손님들도 대놓고 쳐다보기 시작했죠. 하도혁도 거들었습니다. 여보 말이 맞아요. 호텔 같은 서비스업에서는 이미지가 중요한데 임산부가 프런트에 서 있으면 좀 그렇죠. 서윤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되찾으며 정중하게 답했죠. 고객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호텔은 모든 직원의 개인적 상황을 존중하며 전문성만 갖춘다면 누구나 고객을 응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배가 불러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겠는데. 지연의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렸고 민지는 참다 못해 나서려 했지만 서윤이 눈짓으로 말렸죠.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위트룸 열쇠입니다. 짐은 벨보이가 곧 가져다 드릴 거예요. 서윤이 키카드를 내밀자 지연이 비웃듯 받아들었습니다. 참 안쓰럽다. 그래도 명문대 나왔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나 하고 있고 게다가 그 몸으로. 지연 씨, 서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호해졌습니다. 여전히 미소는 지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죠. 제 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임신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받아야 할 일이죠. 로비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 부부는 기분 나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서윤은 다시 업무에 집중했죠. 하지만 그들의 무례한 태도는 이미 로비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민지가 붕괴한 표정으로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왜 그렇게 참으세요? 저라면 당장 매니저님께 보고했을 거예요.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손님은 손님이니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우리만 손해죠.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임신한 사람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민지의 분노가 가시지 않자 서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이 일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요. 중요한 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은 지키되 감정은 드러내지 않아요. 손님 앞에서는요. 그때 로비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올라간 지연 부부가 다시 내려온 것이었죠. 하도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이게 스위트룸이라고요? 뷰도 별로고 방도 생각보다 작아요. 지연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가격에 이런 방이라니 사기 아니에요? 서윤이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방을 다시 지을 거예요? 아니면 건물을 옮길 거예요? 하도혁의 비아냥에 주변 직원들이 긴장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죠.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이 호텔이랑도
큰 계약 앞두고 있다고요. 우리 남편 회사가 호텔 리노베이션 입찰에 참여했어요. 서윤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죠. 그렇군요. 하지만 비즈니스와 서비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결? 임산부가 뭘 해결한다는 거예요? 매니저나 불러요. 하도혁이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배가 살짝 뭉치는 듯 했죠.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부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지연이 다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정말 한심해. 좋은 대학 나와서 겨우 이런 일이나 하고 게다가 임신까지 해서 회사에 패나 끼치고 남편은 돈도 못 버나 봐. 순간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다스렸죠. 그때 로비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는데 조용히 프런트 데스크 쪽으로 걸어왔죠. 서윤이 그를 발견하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작게 고개를 저었죠. 여기 오지 마세요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남자는 걸음을 멈추고 로비 한쪽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만 아무도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죠. 부장님이 곧 내려오실 겁니다. 서윤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팔짱을 끼며 비웃었죠. 그래, 빨리 오라고 해. 이런 직원 때문에 호텔 이미지가 다 깎여.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김 부장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아르코 호텔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무슨 일이신지요, 고객님? 하도혁이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장이요? 이 호텔 서비스가 이게 뭡니까? 임산부를 프런트에 세워놓고 스위트룸은 형편없고. 김 부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어떤 점이 가장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일단 저 직원부터 문제예요. 임신한 몸으로 제대로 서비스도 못하면서 손님한테 대들기나 하고. 대든 적 없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지만 지연은 무시했죠. 게다가 호텔 이미지를 생각하면 임산부가 프런트에 있는 게 말이 돼요?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요. 김 부장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오히려 지연 부부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저희 직원 정서윤 씨는 매우 우수한 직원입니다.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하도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문적? 방금 우리한테 한 태도가 전문적이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고객인지 알기나 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 대표님 회사가 저희 호텔 리노베이션 입찰에 참여하신 것도요. 김 부장의 대답에 하도혁이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래, 잘 알고 있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보자고. 그때 로비 구석에 서 있던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서윤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남자는 이미 프런트 데스크 앞에 다가와 있었죠. 김 부장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김 부장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네, 대표님. 김 부장이 급히 인사를 했습니다. 하도혁과 지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죠. 대표님이라니 누구시죠? 이도윤이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아르코 호텔 그룹 대표 이도윤입니다. 순간 하도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연도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임산부의 배우자가 바로 호텔 그룹의 대표였던 것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전 하도혁입니다. 이런, 인사가 늦었네요. 하도혁이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죠. 제 아내가 많이 불편하게 해드렸나 봅니다. 아, 아내분이시구나.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죠. 자신들이 그토록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호텔 대표의 부인이었다니. 아니, 그게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도혁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도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사실은 제가 서윤이랑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오랜만에 만나니까 장난 좀 친 거예요. 진담이 아니었어요. 지연의 변명이 이어졌지만 누가 봐도 궁색했습니다. 도윤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죠.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을 넘으신 것 같습니다. 제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께도 불편을 끼치셨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하도혁이 계속 사과했지만 도윤의 표정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윤이 조용히 끼어들었죠. 여보, 괜찮아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윤이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죠. 당신이 이렇게 참고 있었단 말이야? 일하는 중이니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죠. 서윤의 대답에 도윤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도혁 부부를 보는 시선은 차가웠죠. 하 대표님, 리노베이션 거는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죠. 아, 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시간 내주시면. 하도혁이 급히 명함을 꺼냈지만 도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 체크인하신 방에서 쉬시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도윤이 김 부장에게 눈짓하자 김 부장이 하도혁 부부를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로 사라지자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죠. 도윤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일하는데 지장 없어요. 그래도 너무했어. 내가 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처리해야 할 일이었어요. 여보가 나서면 공과 사가 섞일 수 있잖아요.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해. 나라면 참지 못했을 텐데. 그게 프로예요.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실력이죠. 서윤의 대답에 도윤은 아내를 자랑스러운 듯 바라봤습니다. 그때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절대 못 참았을 거예요. 민지 씨, 기억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아야 해요. 그게 진짜 프로의 자세죠.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도 미소를 지었죠. 당신 말이 맞아. 품격은 지위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날 오후 하도혁 부부는 조용히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더 이상 거만한 태도는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서윤을 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이 다시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진 서윤을 데리러 온 것이었죠. 오늘 하루 수고했어. 이제 퇴근하자. 서윤이 시계를 봤습니다. 6시 정각. 정확한 퇴근 시간이었죠. 네. 인수인계만 하고 갈게요. 서윤이 민지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동안 도윤은 김 부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장님, 오늘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오히려 정 선생님이 정말 프로답게 대처하셨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도 직원이 그런 일을 겪게 해서 김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 선생님 덕분에 오히려 좋은 교육 사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으니까요. 퇴근 준비를 마친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집에 가자.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파스타 해줄게. 두 사람이 로비를 나서려는 순간 하도혁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정 선생님, 도윤과 서윤이 돌아봤습니다. 하도혁은 숨을 고르며 말했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서윤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도혁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죠. 사실 제 아내가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정 선생님께 열등감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랬답니다. 지연이가요? 네. 늘 정 선생님이 부러웠대요.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그런데 오늘 만나니까
또 행복해 보여서 질투가 났다고 하더군요. 서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이유였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리노베이션 건도 사실 저희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허세를 부린 거였어요.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사업은 사업이니까요. 공정하게 심사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 선생님이 보여주신 태도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하도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과 도윤은 그를 뒤로하고 호텔을 나섰죠. 밖은 어느새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죠. 당신이 자랑스러워. 뭐가요? 오늘 보여준 모든 것 진짜 품격이 뭔지 보여줬잖아. 서윤이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기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됐겠죠? 그럼 엄마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다 봤을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발이 아팠지만 서윤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죠. 자신이 지켜낸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죠. 현장 체험 프로그램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각 부서의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윤도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죠. 서윤이 자리에 앉자 인사팀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정서윤 컨설턴트님의 사례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면에 지난주의 상황이 요약되어 나타났습니다. 서윤은 조금 쑥스러워했죠. 정 컨설턴트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문가다운 태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서비스 정신입니다. 김 부장이 거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오히려 정 선생님의 침착한 대응에 감동했다는 의견이 많았죠.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서윤 컨설턴트님을 우리 호텔의 서비스 철학 매뉴얼 작성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이 어떨까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란 표정이 되었죠. 저요? 하지만 전 아직 정 선생님이야말로 적임자입니다. 현장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으니까요. 다른 임원들도 동의했습니다. 도윤은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죠. 정 컨설턴트의 경험을 매뉴얼에 반영한다면 우리 직원들 모두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런트의 품격이라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습니다. 정 선생님의 사례를 중심으로요. 서윤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이 프로그램에는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를 반드시 포함시켜 주세요. 직원도 사람이고 손님도 사람입니다. 서로를 존중할 때 진정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죠.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그런데 출산 휴가는 어떻게 하죠? 도윤이 웃으며 아내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요. 충분히 쉬고 와도 돼. 당신이 만들 매뉴얼은 오래 남을 테니까. 그날 오후 서윤은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죠. 진정한 품격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다. 석 달 후 아르코 호텔 전 지점에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런트의 품격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서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강의실에는 신입사원부터 베테랑까지 다양한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출산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서윤이 강단에 섰죠. 이제 그녀의 품에는 생후 2달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제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직원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이 아기를 유모차에 눕히고
강의를 시작했죠. 여러분, 서비스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신입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친절함이요. 좋은 답변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정한 서비스는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화면에 상호 존중이라는 글자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임신한 몸으로 프런트에서 일할 때 한 손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전문가다운 태도를 유지했죠. 왜일까요? 직원들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이 이어서 말했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었어요. 민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도 선임 직원이 되어 있었죠. 선배님이 그날 보여주신 모습을 지금도 기억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손님을 존중하듯 손님도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관계죠. 그때 아기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잠시 멈추고 아기를 안아 올렸죠. 이 아이가 자라서 누군가를 대할 때 상대방의 직업이나 상황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죠. 그런데 정말 무례한 손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무례함에는 무례함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대신 정중하되 단호하게 선을 그으세요. 우리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결국 호텔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 김 부장이 일어섰습니다. 정 선생님 덕분에 우리 호텔의 서비스 철학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은 아기를 안은 채 인사했죠. 강의실을 나서는 서윤을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우리 아들도 잘 참아줬네요. 도윤이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엄마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그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 벽에는 프런트에 품격 포스터가 걸려 있었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다. 서윤의 이야기는 이제 아르코 호텔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만든 매뉴얼은 수많은 직원들에게 영감을 주며 더 나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햇살이 비치는 호텔 로비를 지나며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진짜 품격이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누구나 기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